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 있더라도 예. 아파트가 남아있으면 부시지 않은 상태라면 예. 그러면은 그 취득세의 중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나올까요? 만약에 세입자가 안 살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그건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국제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이시자 고려사이버대 부동산 조세론 외래 교수이시면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부원장이신 허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압구정동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 후에 과연 세금은 어떻게 또 대처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세무사님, 예.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예. 관리처분 앞으로 좀 단계가 남아있긴 해요. 압구정은 조합설립 인가고 그 다음이 사업시 인가, 그 후에 관리처분 인가이긴 하지만 예. 관처라고 표현하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기준으로 본다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 취득할 경우에 만일에 건물이 남아 있다면 취득세 중과 이제 취득세 부분 취득 단계니까 양도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 건물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취득하셔서 뭐 건물이 남아 있다면이라는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멸실이 된 상태에서 된다면은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면 주택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문제를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 있더라도 예. 아파트가 남아 있으면 부시지 않은 상태라면 예. 그러면은 그 취득세의 중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만일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니까 지금 이제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서 다주택자 중과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 대상에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은 다주택자라면은 관리처분 전에 사요, 후에 사요? 그 부분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제 지금 난 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사도 주택의 상토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 또는 난 후 둘 다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 네,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멸실이 됐어요. 관리처분 인가 나고 이제 다 부셨어요. 예,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게 되는 거라서 다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다.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나올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후에 건물이 남아 있는데 만일에 그걸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유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 여부를 모르고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도 공부상 그러니까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유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죠.
공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부상에만 남아있고 그런 세금이 부과가 되는 과세관청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서 해당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됐는데도 공부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소명을 하면 해당 그 부과처분했던 뭐 재산세가 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될 겁니다. 네. 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임대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종부세나 재산세가 나올 수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세입자가 안 살고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그 이제 그 철거가 안 된 상태고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철거 예정이라고 이제 어떤 걸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세금 문제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아니면 딱 돈은 아니니까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차인이 없고 사실상 어떤 지금 철거 예정인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양도예요. 이제 예. 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부서지고 이제 멸실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예.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런 세금이 아니라 예. 아무래도 이제 토지 개념으로 바뀌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는 비과세가 되는지 그 예. 부분을 설명을 좀. 자, 일단 그 지금 이제 뭐 입주권 자체를 이제 양도한다는 게 되겠죠. 네. 그죠? 입주권 자체가 양도하는 게 되는데 일단은 입주권 상태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일단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입주권 상태에서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그 2024년 5월 9일까지 일단 중과 한시 배제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적용되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주택자들에 대해서. 근데 입주권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형태로서 양도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2년 이상 보유 요건,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요건은 주택과 동일하다 하는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예. 똑같이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율이 상당히 이제 높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뭐 국회에서 지금 아직은 통과가 2023년도에 이제 통과 예정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보통 단기 양도세율이라고 하는데 단기 세율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다가 조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게 이제 완화가 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 1일부터 적용시켜서 될 수 있다. 네. 세금은 세무사님과 문의해서 협의해서 또 예. 산출해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세무사님 덕분에 오늘 새롭게 또 알게 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성호 세무사님과 함께 유익한 내용으로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